여기 농촌진흥청 공부 연구 과제를 받으셔가지고 저기 하셨네요. 인베디드 하드웨어에서의 꿀벌 입출이 개수를 위한 다중객체 탐지 알고리즘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디드 하드웨어에서의 꿀벌이 출입 개수를 위한 다중객체 탐지 알고리즘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대학교 인베디드 시스템공학과 이진성입니다. 전 세계 수분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꿀벌의 경우에는 현재 개체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집 붕괴 현상 CCD라고 불리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데, 날씨, 기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병충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분기당 100억 마리 이상이 실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진흥청과 같은 국가들의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꿀벌들을 모니터링하고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이 논문은 꿀벌의 이 출입 개수, 그러니까 꿀벌 벌통에서의 출입량을 계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에선 추적 이전의 개별 객체의 탐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연구팀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이미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욜로와 딥솔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연산을 진행을 하였으며, 이때에도 성능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한계는 명확합니다. 현재 나와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시판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은 전부 다 PC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양봉 농가당 적게는 30대에서 100대 이상의 꿀벌통을 가지고 있는 걸 감안을 했을 때 모든 본문에 적용을 시키기에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가능하면서도 저비용 저전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 통제가 일부 필요합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벌통의 환경인데, 아무것도 없거나 아래에 있는 이미지처럼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하드코딩을 통해서 계산을 하며 이때 배경을 흰색으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하드웨어적인 실증 작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블루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꿀벌의 주요 색상은 노란색과 검은색을 주로 하기 때문에 RGB 채널로 분류를 했을 때 블루 채널에서 가장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레드 그린 채널에서는 몸통 부분이 약간 회색처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때문에 블루 채널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미지 이진화 과정이 필요한데, 배경을 흰색으로 통제하였기 때문에 쉽게 분류할 수가 있었습니다. 8비트 이미지 기준으로 0에서 255 기준, 75를 기준으로 이진화한 결과이고, 이때 꿀벌들이 보시다시피 값이 1로 분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다음에 나올 픽셀 필터링 과정을 위해서 패딩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외곽 1픽셀에 대해서만 패딩이 필요하며 본 예시 이미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5픽셀로 패딩을 하였습니다. 다음 과정에 있어서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드코딩 특성상 모든 픽셀을 순회하면서 연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 제시하고 있는 타겟을 기준으로 UDRL 그리고 대각선을 RURD, LDRD로 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픽셀 필터링 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객체로 분류된 픽셀 중에서 어떤 특정 픽셀을 0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쪽으로 튀어나온 첫 픽셀, 그리고 한 줄로 이어진 라인 픽셀,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어진 버텍스 에이센트 픽셀로 정의를 했으며, 현재 세 가지 픽셀에 대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다리와 더듬이와 같은 길쭉한 부분, 그리고 현재 이미지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대각선으로 2개 이상의 객체가 연결된 경우에 삭제가 되는, 결론적으로 개별 객체로 구분이 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변수들이 필요한데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선 추출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전 타겟과 현재 타겟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 타겟에서 현재 타겟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90도에서 좌측 90도까지 총 5개의 픽셀을 순차적으로 검색을 하면서 객체라고 판단된 픽셀이 발생이 되면은 그 다음 타겟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최초 외곽선 같은 경우에는 이전 타겟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계 방향으로 탐색하는 객체 탐색의 기준에 따라서 좌하단 그리고 하단에 대한 픽셀만 탐지를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외곽선을 추출한 예시인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순회하고 그 다음 열로 나와서 11에서 15까지 간 다음에 16번에서 최초 픽셀을 탐색하고 그 다음 좌하단의 픽셀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17번에 해당하는 픽셀이 찾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20, 21, 22, 25 순서대로 외곽선을 추출을 하면서 한 개의 객체를 탐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픽셀들을 탐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브젝트 카운트로 첫 번째 픽셀이 감지가 되었을 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 오브젝트 카운트라는 값을 사용해서 오브젝트 픽셀 내의 배열 내의 값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개별 객체들은 전부 다 동일한 숫자를 가지게 되는 배열이 완성되게 되고요. 보시다시피 첫 번째로 발견된 객체에 대해서 1번이라는 값이 모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발견된 객체에서는 모두 2번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꿀벌들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유사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것들은 노이즈로 판별을 하고 지울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사이즈라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개별 객체들을 하나씩 검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사이즈가 작다라고 판별이 되면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를 객체 필터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앞의 과정들을 모두 동작한 후의 시각화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배경과 개별 객체들이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객체들은 현재 텍스트로 라벨링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계점이라고 한다면은 객체들이 겹쳐 있는 경우에는 하나로 인식을 하게 되고 때문에 이에 대한 분리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영상 테스트는 매트랩을 통해서 800x300 해상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하였고 총 5711프레임에서 99.57%의 정확도로 검출하였습니다. 이때 프레임당 연산시간 30에서 40ms로 프레임 퍼 세컨으로 환산하였을 때 25프레임에서 33프레임의 연산 속도를 볼 수가 있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PU 연산만으로도 객체 탐지가 가능한 것을 보였으며 앞의 욜로와 같은 여러가지 병렬 연산의 자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체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의 연산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인베디드 하드웨어에서 돌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이 매우 한정되기 때문에 하드코딩 특성상 해상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최적 해상도를 구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별 객체가 겹쳤을 때 이를 분리하기 위한 알고리즘이 필요하거나 혹은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하였을 때 이를 분리 아니면은 이들을 고려한 상황에서의 추적 알고리즘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본 알고리즘은 최종적으로 나온 알고리즘과 함께 세계적인 문제인 꿀벌 실종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배경과 그리고 객체들이 구분되어 있는 유사한 시나리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꿀벌 이추리 개수라는 거는 네. 어떻게 구하는? 그러니까 이출입이라는 게 이입이랑 출입을 합친 말인데 흔히 그 생명 쪽에서 이제 어떤 개체들이 군집에 포함되는 걸 이입이라고 하고 이출이라고 합니다. 나가는 것을. 근데 이제 봉군 같은 경우엔 벌 여러 마리가 벌통 하나에 있다 보니까 그냥 벌통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출, 들어가는 것을 이입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개수라는 거는 그냥 뭐 얼마나 나갔냐 들어왔냐. 그쵸. 카운팅하는. 네네. 시간별로 몇 마리가 나갔고 몇 마리가 들어왔는지를 체크하는. 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게 농가에서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추리 개수를 알았을 때 농가에서 뭔가 어떻게 활용을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꿀벌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 보통 벌통 안에서 죽지 않고 죽을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면은 스스로 밖으로 날아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꿀벌들이 수명이 짧아지게 되면은 한 번에 많은 양의 꿀벌이 나가지만 오히려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보통 일을 하는 벌들, 그러니까 외역봉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습성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로 너무 많이 나갔는데 너무 적다라고 하면은 어떤 꿀벌 그 봉군의 이상 신호가 생겼다라고 판단을 하고 농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이출입을 알려면은 객체 탐지뿐만 아니라 방향을 뭔가 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뭐 그런 나간다 들어온다를 파악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 서론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이거는 객체 탐지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추후 연구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게 지금 추적 알고리즘도 경량 추적 알고리즘을 추가적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네. 네. 꿀벌 탐지할 때 네. 지금 이 실험에서는 배경을 흰색으로 네. 통제한 상태에서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실험 결과도 있나요? 그래서 지금 서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게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꿀벌들이 그 꿀을 따오는 채밀 기간에 이제 몸무게가 무거워져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 벌통 앞에 착지를 하는데 이걸 못하고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 구조물 현재 보시면 구조물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실제로 적용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구멍이라는 원래 특성을 유지하면서도 배경을 흰색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고안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실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저 랜딩 기어가 모든 그런 농가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그냥 플라스틱 구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가도 그렇게 높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베디드 시스템을 고안하신 이유가 PC보다 저비용인 걸 목적으로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비용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PC는 일단 저희 연구팀에서 여기가 아닌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논문이 전 연구에서 했던 논문인데, 이때 사용된 PC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시스템이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다른 기업에서 받아온 예시 견적서인데 1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일단 기본적인 일단 1차 목표는 라즈베리파이 같은 10만 원 이하의 기기에서 구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알고리즘 완성 후에 전용 칩셋으로 만들어서 3만 원 이하의 전용 칩셋으로 개선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하나만. 네네. 오브젝트 사이즈를 통해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설명에서는 이제 그 꿀벌 객체보다 작은 오브젝트 사이즈가 나오면 그게 꿀벌이 아니다, 뭐 이물질이다 이런 걸로 이상치를 탐지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 꿀벌보다 큰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된다면 그것도 그 이상치로 탐지를 하는지, 그리고 그게 모델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그 양봉 농가 같은 경우에는 말벌 같은 네. 그 꿀벌보다 큰 벌에 피해도 많이 받는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벌 이외의 다른 객체도 뭔가 분류해서 탐지가 가능한 쪽으로 연구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충분히 타당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말벌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제로 벌통에, 그러니까 저 본 연구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이미지의 범위 밖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벌통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뭐 꿀벌을 잡아간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부러 배제를 하고 실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꿀벌 사이즈보다 큰 객체에 대해서는 그냥 그것도 다 꿀벌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꿀벌로 정확하게는 이제 그 여기에서 한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그 겹치게 되면은 큰 하나의 객체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들을 사이즈를 통해서 여기에는 몇 마리의 벌이 있다라고 그냥 임의로 그냥 판단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개선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실제 그렇게 많은 그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정확도에 그렇게까지 유의만 차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냥 잘 참고하시고요. 하나만 더 의견을 좀 드리면, 여기 논문에 서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본론을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론적 배경, 본론 이렇게 논문의 구성을 네. 좀 이렇게 틀을 좀 재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다음에 이 논문 이거 보니까 우리 학생인 것 같은데 공동 연구 사업에 지금 연구원으로 참여하신가요? 과제 책임자신가요? 네, 현재 과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네. 그러면 과제 여기 왜 이진성 학생 혼자만 이렇게 올려놨나요? 본 과제에서 지금 저는 개수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온습도 같은 환경 센서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그 다른 연구원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그 센서를 만든다거나 하는 다른 연구원들도 있고 저 지금 이 출입 개수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안 계셨고요. 지도 교수님께서도 계시긴 하는데 네 일단 저 자료는 저만 올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네. 일단 이 논문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